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결국 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에 증시가 요동칩니다. 여태까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외면해 왔었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소폭 하락한 건 물론 유럽 주요 증시, 유가도 줄줄이 내렸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도 장중에 또 한 번 연저점을 경신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연이어서 주식 이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파월 의장은 줄곧 이 상황을 낙관해 왔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경기를 냉각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부드러운 착륙, 즉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간밤 상원에 출석한 파월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이라도 맞춘 건지 연준 고위 관계자들도 연이어서 침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를 웃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줄곧 의심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저 속내는 대체 뭘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의견을 바꾼 연준 그리고 파월. 이 변화에 충격을 받는 건 오롯이 시장의 몫입니다. 올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의 하락폭은 이미 21.11%에 달해서 완연히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현 추세라면 상반기 하락폭은 1970년 오일 쇼크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970년대로 회귀한 증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준이 끝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경우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주가가 33%가량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는 이미 활력을 잃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진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은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증시 대기자금 성격을 지닌 투자자 예탁금도 57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침체 공포에 증권가의 코스피 전망치는 2,0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조정에 들어간 비트코인도 오늘 난립니다.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이후 내림세가 확대돼서 비트코인은 2,60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탈리아 로마에는 바다의 신, 트리톤의 얼굴을 새긴 원형 석판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여행 가서 사진 찍었던 진실의 입이죠. 이 입에 손을 넣고 거짓을 말하면 손목이 잘린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요. 오늘 파월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파월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이 간밤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네. 지금 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파월이 또 지금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긴축 행보를 해나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착륙이 가능할 거다라고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좀 표현을 해왔었는데 네.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좀 폐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미 시장이 경착륙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이번 주가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처음에 바라보기로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보니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가 바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때도 똑같았고 그 다음에 그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뭐 유가가 한 110에서 120달러 배럴당 그 기준으로 상승을 해 있다 보니까 물가지표가 시장에 불안하게 계속 올라간 상황, 예상치보다 또 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졌고,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저희가 유가 같은 경우가 그럼 하락을 하면은 그 물가지표가 나아지니까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유가는 하락하는데 시장은 더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침체라는 국면이 시장에 부각되면은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면서 뭐 주식, 채권 이런 가격들이 다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조정 양상을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현재 구간은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그 침체를 서서히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섣불리 바닥을 논할 수도 없다는 점. 이게 왜냐하면은 침체 자체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은 현재로 봤을 때 아직은 뭐 크게 패닉 단계는 아닌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패닉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들어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단 하루만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의 이 자금 이탈 방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외국인 매도를 방어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기관 매수 중에 금융 투자라는 주체가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체 같은 경우는 그 선물과 현물의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그 선물이 쌀 때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그다음에 선물이 비싸면은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그 차익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약간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이게 위로 상승할 때의 요인은 아니거든요. 요런 수급은 논내로하고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연기금의 수급이 유입돼야 되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외 투자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그 여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지표 같은 경우 저희가 하락의 변동성이 커가는 장에서는 첫 번째로 신용지표 같은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월봉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당일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매수가 이루어져야지 그
하나의 일차적인 뭐 바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그 구조인데 지금 세 가지 다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 지표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준으로 한 10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도합으로 해서 한 17조 원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9조, 코스닥 기준으로 한 8조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 가지 요소가 부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장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2,200 가고 2,000 가고 1,800 가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초반 가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은 다 버리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반등의 요소가 충족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걸 체크를 할 게 아니라 좀 네. 반등의 이 기반들이 좀 마련되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진 걸 네. 받아내줄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받아줬던 게 개인인데 지금은 개인들도 상당히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폭락에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또 개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 신용 잔고 비율이 더 하락해야 네. 이 주가의 바닥을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이 신용융자 투자금이 최근 증시를 대체 어느 정도나 압박하고 있는 건가요? 통상 그 잔고 같은 경우가 그 현금에 더해져서 이제 레버리지죠. 내 연금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 2배, 많게는 5배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 뭐 그러한 환경인데, 이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특정 그 담보 수준에 도달을 하면 이게 돈을 넣거나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을 팔거나 돈을 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지수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국이 됩니다. 잔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스피 기준으로 최근에 줄긴 했어도 아직 10조 원 정도, 10조 6천억 원 정도고 코스닥은 한 9조 원 수준이거든요. 이게 더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그 시장과 그 신용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신용이 매도가 나올 때는 그 특정 종목을 보면 20%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이슈가 없을 때 그러한 하락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보면 개별 종목별로도 신용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신용 잔고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정말 뭔가 희망적인 네.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환율이 또 외국인 네. 자금을 압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증시 코스피나 코스닥은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네. 환율은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환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 네. 원래는 수출주들이 좀 호재성 재료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자동차나 하는 대표적인 이 수출주들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금 기존에 고환율 시기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수출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걸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 그 상대적인 환율을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뭐 해외 기업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엔화 대비해서는 그 원화 같은 경우가 메리트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전만큼 그 자동차 업종을 놓고 봤을 때 환율로만 접근하기는 조금 뭐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접근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턴을 하는 경기에서 그 자체만 놓고 턴을 하는 시점에는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물론 시장이 조정 나올 때 함께 나오겠지만은 그 사이클 상으로 위로 돌아서는 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도 대응이 아니라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환율로만 지금 뭐 자동차, 뭐 조선, 뭐 IT 이런 게 나아진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인 뭐 제품의 판매 그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 사이클상으로
그래도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 시 매수 대응이 낮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환율을 상대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이 수출 과정에서 경쟁자가 되는 네. 일본이 계속해서 시장에 지금 돈을 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일본이 만약에 통화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네.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책이 변해 있을 거예요. 뭐 일본,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의 정책이 그 구체적인 통화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의 시장 환경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시장을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신흥국 쪽에 편입이 돼 있고 일본은 또 선진국 시장이거든요. 이거를 둘을 비교해서 보기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현재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즉,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일본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환율의 변동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 뭐 지금 우리나라와 그 바뀔 수 있는 뭐 일본의 정책을 미리 접근하는 데는 뭐 현재 시장 같은 경우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뭐라고 좀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나 또 증시 바닥론에 대한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당분간 횡보장이 이어질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같은 이런 횡보장에서 네. 과연 좀 수혜를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아니면 또 종목, 안정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업종을 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을 저희가 대입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해서 강했던 그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이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였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이 조정 나오면서 키를 맞춰 나가는 이 구간에서는 그 지수 자체의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종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요. 수급 요소를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그 여부에 대한 체크가 확실히 필요하겠고 이러한 시장의 조정이 나온 뒤에는 통상 주도주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주도주가 바뀐다는 이 얘기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코로나 시기, 그다음에 그 이전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미 통화 스왑을 통해서 시장이 반등이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날에 한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다가 호주 선물 같은 경우가 거의 선물 하한가 정도에서 플러스로 턴을 하면서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각각 거기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트리거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어떤 업종을 사고 어떤 종목을 사고 하기보다는 그 트리거를 관찰하고 그때 이제 낙폭과 대주에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겠고 그 트리거를 통해서 주도 업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단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을 좁혀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넓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섹터를 뭔가 하나 마음에 정해 두신다기보다는 낙폭 과대주 위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키워드와 또 내일장 특징주 미리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계속해서 갈지자를 그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사주는 주체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개인이 사긴 사는데 개인이 얼마나 더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거나 뭐 불타기를 한다든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절대 금지라고 보고 있고요. 상황이 분명히 반전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버티는 구간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하고 주식을 다 던질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산업과 기업을 공부해가지고 그중에 좀 포트폴리오를 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좀 현금화를 어떻게든 해서 좀 종목별 압축 전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역시 올해 코스피에서 15조 7천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조 한 5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환차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부분을 보이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회수됨에 따라 일정 부분 이렇게 지수상의 인덱스 ETF를 통해서 파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환율을 예측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7월 달에 미국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비중 축소는 좀 일정 부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가 코스피 지수로만 봐도 지금 PER 8배 구간이니까 PER을 역산하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럼 10% 정도 기대 수익률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채권도 지금 다 박살난 수준이고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다만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되는데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매크로 변수보다는 기업 실적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하락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 하락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기업 실적이 증가되는 업종과 그 산업을 좀 더 포커스 맞춰가지고 거기에 좀 상당히 좀 포트를 확 줄여서 압축하는 전략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 외에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가 가장 주도주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시장 빠지니까 2차 전지도 속절없이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도주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섣불리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실는다거나 뭔가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움직임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시장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의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연기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형주와 2차 전지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 것인지 하는 키워드 또 역시 선정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이 신저가 행렬에 삼성전자도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는 공급망 변수가 발생했죠.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또 본격화되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금지 갈등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LNG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조선주도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CJ제일제당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와 함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화학, LNF, 삼성전자, OCI 등을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공개됐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들, 네, LG화학, OCI, 현대미포조선이 선정됐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LG화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LG화학, 자, 오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LG화학은 고입니다. 네. 왜 고인지 말씀드릴까요? 역시 LG화학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되면 LG화학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LG에너지솔루션과 연동돼서 LG화학이 이 전기차 소재의 내재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상당히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LG화학은 여전히 석유화학 비중이 매출이 50% 이상 차지하고 이익단에서도 3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익은 아마 40% 차지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석유화학 비중이 높다 보니까 LG화학을 2차 전지주로 별로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LG화학도 2차 전지 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조 가까운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7배 넘게 상승한 2030년까지 연 매출 2차 전지 쪽에서만 12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양극재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향이 아니더라도 연간 8만 톤에서 2030년까지 40만 톤으로 5배 넘게 증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은 LG화학도 롯데케미칼과 같이 범용화학 제품, 좀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도 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태양광종 OBA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종의 PVC, 그다음에 뭐 POE, 그다음에 EVA, SAP 등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범용이 아니라 마진, 이익률이 좋은 화학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의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이 최근에 다행히도 조금 하락 안정 국면에 좀 보이는 추세가 있어서 그 부분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상당히 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진다. 그리고 PVC 쪽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PVC 스프레드 마진은 최고의 그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PVC 쪽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PVC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있고 LG화학 하이니켈 양극재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원통용 4680 관련돼서 LG 그 화학도 그 오창 공장에다가 5,800억 그 신규 투자 들어간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과 연관돼서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올해 2022년에 4조 한 8천억대에서 5조 한 3천억대까지 전년 대비해서는 15% 정도 LG화학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4천억대로 전년 대비 4천억에서 4,500대로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는 하지만 이 부분은 첨단 소재라고 2차 전지 쪽은 이익도 증가하는데 석유화학 쪽에서 조금 다소 감익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나프타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LG화학도 석유화학 쪽에서 실적이 빠르게 벌크업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도 뭐 PER 50배 2023년 거, 24년 거 실적을 땡겨서 PER 50배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LG화학 지금 PER 보시면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는 밸류에이션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상당히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재평가받아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될 때 정말 많이 두드려 맞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짜배기 사업들 다 뺏겼다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것 같네요. 오히려 지금 LG화학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측면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도 그렇고 새로 이 장착되어 있는 이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도 힘이 실리고 있고 여러모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LG화학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지금 OCI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대표님, OCI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네. OCI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오히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함으로 해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원유 가격 조금 빠졌지만 여전히 원유 가격 100불 이상, 그러니까 110불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급등해가지고 뭐 연간 100% 넘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어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이 원유나 이런 천연가스가 올라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을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 쪽에 강한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공급이 많이 증설을 하려는 부분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취소가 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연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 세계 그 폴리실리콘을 22만 톤 넘게 증설하려고 했는데 실제 중국 쪽에서 신증설 물량이 지연됨에 따라 18만 톤 미만까지 약 5만 톤의 갭의 차이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18만 톤 내로 수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뭐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 폭발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독일로 가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LNG 천연가스가 물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LNG가 지금 대란이고 겨울철에 이 에너지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태양광 설치 수요가 이미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정용, 산업용 모두 태양광 설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연평균 60기가와트씩 계속 연평균 성장할 거라고 보이는데 OCI하고 웨이커라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연간 9만 톤 수준이니까 OCI도 그렇고 웨이커도 그렇고 다 지금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아까 짧게 말씀 주셨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폴리실리콘 수입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우리나라가 OCI 같은 회사가 반사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OCI도 이 카본 쪽 관련되니까 소위 말하는 기초석유와 관련된 기초석유와 관련된 부분에 실적 악화의 우려는 있었지만 전분기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수준만 유지가 돼도 이 태양광 쪽에서 빠르게 실적이 계속 올라와서 벌크업 할 경우 연간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지금 4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단에서도 작년에 한 6천억대의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8천억에서 9천억까지 약 30%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OCI는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른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기관에서 폭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I는 고를 드렸습니다. 네, OCI 고 의견 받아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OCI 고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조선주인데 LNG선 수주 소식 연이어 들려오면서 지금 특징주로 현대미포조선 꼽아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현대미포조선도 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별로 사람들이 좀 3월 달만 해도 약간 관심을 가졌다가 좀 많이 빠지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요. 조선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주 물량하고 신조선가, 배 가격인데요. 배 가격이 그렇게 신조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신조선가가 하반기를 기점으로 계속 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래서 신조선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주가 2022년 6월 달 현재 지금 20억 달러 수준인데요. PC선 6척, 그다음 컨테이너석 32척, 벌크선 4척, LPG석 1척으로 지금 올해 신규 수주가 36억을 생각했는데 이미 6월 달까지 절반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주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지금 유일하게 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다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 상황인데 1분기 기준으로 벌써 1,800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좀 안전하고 그리고 중소형 선박의 특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선박이 다소 수주 측면에서 좀 더 그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도 매출액은 3조 7천억에서 한 4조까지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계속 적자가 했는데 적자를 대폭 그러니까 적자를 대폭 축소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적자 내로 상당폭 축소될 것이죠. 작년에 2,100억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적에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수주가 계속 될 거지만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 수주된 거랑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2년에서 3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소 부진한 이유는 2020년에 받은 수주가 지금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많이 받았던 수주는 계속 연간으로 2023년, 24년, 25년 잡힐 거기 때문에 현대위포조선도 조선업황은 계속 좋은 상황이고 아까 유럽발 에너지 대란이 생기면 생길수록 LNG, LPG선 배는 계속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폐선되는 배들이 많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15년 이상 노후화된 배들이 폐선됨에 따라 이 교체 수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위포조선도 사이클 산업은 맞지만 지금부터 3년 이상의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봐도 될 만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가격대에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포조선 고 의견 받았습니다. 다만 이 수주와 매출이 반영되는 데는 2, 3년간의 시차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또 키워드와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04% 하락한 2,31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일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일 갈피를 못 잡고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전 11시 무렵부터 다시 하락 전환해서 오후 1시 20분을 즈음해서 2,306선까지 떨어지면서 또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코스피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고 개인도 하루 만에 팔자 전환했는데요. 개인 현재 6,386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하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나란히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57,000원 선마저 내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57,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은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4% 넘게 하락하면서 716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연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 다시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팔자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정리와 또 특징주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좀 빨간불 켜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미끄러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제도 종목들이 폭락을 많이 했고 오늘도 코스닥 종목들이 1,380개 가까이, 1,373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를 했죠. 6월 1일서부터 해서
딱히 6월 2일이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5월 말에서부터 해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제가 방송을 매일 합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아침에 9시 45분부터 10시, 11시 전까지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을 하는데 이미 5월 말에서부터 이제 상담 종목도 들어올 때마다 버려라. 지금 손실이 작을 때 팔아라. 모든 상담을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보다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조만간에 폭락이 나올 테니까 현금화를 하라라는 얘기를 5월 말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5월 23일서부터 해서 신택 물어봤던 분, TKG 휴캠스 물어봤던 분, 아마 그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다 팔아라.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매일 이제 아침 방송마다 지금 상담을 하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6월 초도 마찬가지고 5월 말에도 마찬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먼저 해야 된다. 손실이 15% 안쪽에 있으면 깨진 거 아니다. 10% 안쪽에 있는 거 이미 벌써 돈 번 사람들이다. 그냥 손절해버려라. 팔아라라는 상담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을 때에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중일 거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서 그래도 이성 전문가님이 그동안에서 계속 시장을 맞춰왔으니 이번에도 맞겠지. 수익이 안 나도 10% 안쪽에서 자르라 그랬으니까 한번 잘라볼까? 근데 그때 당시 5월 23일 날 대부분 그때 질문 들어왔던 종목들은 수익이 났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제 추천주는 아니었었어요. 수익이 났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손실이 5%도 안 됐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라 그랬거든요. 손실이 작으니까 그냥 파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비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30%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애들은 지금 50%도 빠졌어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일단 30에서 4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대형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더 난리가 났죠. 제가 이 부분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 전문가는 뭐 미미에서 다 얘기를 했대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돌려보고 제가 방송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침 방송과 그다음에 이런 신의 한수 소통 방송을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조만간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개별주들이 대형주보다 2배 이상 더 빠질 것이고 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폭락하면 그 대형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아직 그거는 안 나왔는데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종목들이 폭락하는 흐름들도 나옵니다.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별로 지수는 안 빠지는데 0.5%밖에 안 빠지는데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라는 그런 장도 조만간에 찾아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도 바닥은 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하나는 짚고 가야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현금화 대응은 이미 늦었어요. 제가 뭐 어저께도 그저께도 시장이 이미 벌써 폭락이 이미 시작이 됐고 저는 마음이 편안하다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바닥을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때 5월 7일, 5월 14일 날에서는 반등을 줬다가 크게 빠질 거다라는 강연회를 서울역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말일 날에서는 대구 부산 강연회 있었는데 이번 주도 대구 부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때 대구 부산 강연회 있을 때에서 조만간에 큰 폭락이 찾아올 거다. 근데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강연회 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5월 말일 날 5월 27일, 28일인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때도 대구 부산이었는데 이번 주도 대구 부산을 갑니다. 25일, 그다음에 26일 대구 부산을 가는데요. 비가 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폭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폭락하는 강도도 여기서 그러니까 최근 여기 6월 2일 날 3일 날에 제가 계속 현금화 대응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딱밤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힘들어하면 안 된다. 종목도 1, 20% 빠지고 있는 거 이거 힘든 거 아니다. 이거 딱밤 수준이고 조만간에 올 폭락은 총칼로 삼지창으로 몸을 찌르고 총으로 난사를 하고 아주 피고름장 나는 엄청나게 힘든 장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락 1단계도 아니다. 2600이 깨지면 1단계 시작이고 2550이 깨지면 2단계 시작이다. 해갖고 지금 이제 3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4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단계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을 저는 이미 이 위에서 다 얘기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언어로 아주 그냥 다 풀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도 안 느껴지면 신의 한수 녹화 방송 다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종 전문가가 확신을 가지고 쉽게 어려운 얘기도 안 했어요. 되게 쉽게 풀어주면서 고통의 강도가 이 정도인데 지금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장이 찾아올 거니까 무조건 최소 현금화 대응 50%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는 손절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만간에 이제 폭락이 찾아오고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매도가 나왔는데 조금이에요. 아직은 많이가 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절불량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갖고 있는 현금을 함부로 쏘지 말고 타이밍을 잘 째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뭐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면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두 가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성파워텍. 오늘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정책주로 얘기가 좀 나왔었죠. 보성파워텍. 윤 대통령의 탈원전 비판과 함께 원전 지원책 발표가 되면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침에 오르비텍서부터 해갖고 뭐 한신기계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움직였으나 결국 밀렸죠. 왜? 시장이 폭락하고 급락하고 전 종목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그래도 2% 정도 강세를 보여준 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HMM, 해운주인데요. 이것도 해줄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하반기 컨테이너 수요 불확실성 전망 등이 하락하고 있는데 HMM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대한해운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뭐 흥하해운도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대한해운은 12% 폭락 나오고 빠지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앞으로 하반기에 컨테이너 수요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서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더 빠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용에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일진전기 토욕 종목 드렸던 건데 지금도 수익이 있는데 이거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 그랬죠? 일진전기. 그래서 제가 어제도 팔고 그저께도 팔고 28% 수익인데 뭐라고 갖고 있냐 팔아라 했는데 드디어 빠집니다. 지금 건들면 안 돼요. 더 떨어져야 되고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점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55점 가, 매수포인트 55점 가, 그 다음에 반도체 IT 섹터 55점 가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시황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도 시장 점수 좋지 않습니다. 끝없이 빠지고 있는 이 시장. 그래도 급락장 뒤에 찾아올 기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마련되어 있는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에는 대구 영남일보 사옥에서 또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부산의 부산일보 사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 힘든 시장에서 장중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신의 한 수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돌아올 기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의 방향성 잡아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